총선 직전 뚜둥 민주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37%인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역전패했다. 종북 논란 터지면서 민주통합당은 지금 완전 위기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민주통합당 가만히 있어선 안 돼! 라고 외친 초선 의원 황주홍. 그는 누구인가? 강진군수 3번 한 시골 아저씨다. 국회의원 된 지 갓 2달 된 새내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진 거다. 아, 민주당 너무 걱정돼.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면 돈 선거 된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남자. 민주당은 여러 면에서 위기다. 늘 발표하며 욕먹어도 할말하는 강단과 도신의 싸이. 민주통합당 황주홍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민주당 소속의 초선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무척 용감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면에서 위기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조목조목, 구구절절,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민주당, 민주통합당이라 그러죠. 그냥 민주당 황주홍 의원 강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강진 맞죠? 네. 강진 군수를 3번 하셨으니까. 네, 지역구는 장흥, 강진, 영암. 네, 어디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강진 군수 3번 했습니다. 강진을 제일 사랑하시죠? 아, 뭐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장흥, 강진, 영암 함께 제 이제 고향입니다. 안 넘어가시네요. 이 3군데를 똑같이 사는 자식이 3명 있으면 다 이뻐야 돼요. 그죠? 하나만 뭐 이뻐한다고. 10손가락 뭐 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제가 가진 모든 능력 다 발휘해서 네. 세계 지역의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러 면에서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 글을 왜 쓰게 됐습니까? 글쎄, 지난번 우리가 이제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9일 날 첫 번째 당선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네. 맨 처음엔 1박 2일로 한다고 이렇게 알려줬었어요. 네. 네, 당일로 하고 또 밤 10시까지 할 걸로 예고가 됐었는데 그냥 그날 저녁 전에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얘기가 진행되고 총선 직후 아니에요. 네. 여드레 뒤니까. 네. 처음 또 연찬회고. 처음 연찬회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인데 저도 나가서 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이제 그냥 끝나는 이제 거였어요. 그래서 네. 밋밋하게 끝나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하겠노라고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3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총선에 참패는 아닐지라도 완패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뼈아픈 자기 반성문을 하나 새로 쓰자. 네. 둘째, 1박 2일의 연찬회 한번 다시 갖자. 네. 너무 이거 꼭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같다. 네. 우리가 너무 객체로도 있고 주체적인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1박 2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3번째로 그날 여러 가지 이제 특위가 5개가 이제 소개되고 이제 출범하는 거였습니다. 네. 민생, 경제 민주화 특별위원회니 또 남북관계 문제 틀어진 특위니 또 언론 지금 자유 문제 특위니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좋은데 5개가 다 좋은데 정작 있어야 할 특위 하나 빠진 거 있다. 네. 그건 정치 쇄신, 네. 자기 개혁이라는 그 쇄신 특위가 있어야 된다. 네. 가장 시급한 민생은 정치권의 자기 쇄신과 자기 개혁이다. 네. 이게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 네. 이 특위가 빠져 있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그 쇄신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자. 네. 새누리당보다 먼저 이걸 우리가 선점하자. 그래서 그 특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벌써 이제 2달이 흘러갔는데
뭐 이제 제가 한 것은 그냥 뭐 메아리 없는 네. 고독한 외침에 네. 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기라고 진단한 건 뭐 제가 하기보다는 네. 이제 과학이라는 여론조사들이 쭉 이제 나오잖아요, 질비하게. 총선 전 1월 말 2월 초가 민주당의 절정이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거였습니다. 39.7%. 그때 새누리당은 29.3 이래 있어요. 완전히 이기는 줄 알았죠. 뭐 이기는 줄 알았죠. 무조건. 그때 무조건 이기는 거였고 일당은 뭐 당연한 거고 잘하면 150석 이상을 과반 의석을 점유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달 동안 선거 치르고 4월 11일 날 그 정반대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득표가 저희 민주당이 36 그리고 새누리당이 42 네. 지지도도 역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 지금은 어떠냐? 5월 말 6월 초에 지금 6월 중순에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믿기 어려운 건데 46%까지 올라갑니다. 네. 거의 50% 육박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민주당이 지금 최저로 나올 때는 24%, 25%, 26% 나옵니다. 네. 그러면 명백하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당한 급속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입니다. 네. 위기 관리로 가기 전에는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아, 지금이 위기라는 것에 대한 공감. 이게 있어야 이제 위기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번의 위기는요, 그 진보당 사태, 특히 종북 주사파 이 논란 때문에 특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혹시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이제 야권 연대가 보면 민주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진보당, 네. 진보당의 경우는 총선 전에 보면은 3점 몇 퍼센트, 4점 몇 퍼센트예요. 네. 근데 총선 때 얼마 얻었냐? 10.3% 얻은 거예요. 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지금 이득을 진보당은 배 이상의 정당 지지를 네. 득표를 했고 민주당은 조금 빠져나갔고 이제 이런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종북이 뭐 하는 거 당사자들로서는 다소간에 억울하고 네.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정치에 있어서 기준과 척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이 정치의 유일 척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심이야말로 민심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 이건 제가 알베르 까미의 네. 얘기에 어머니는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국민이 민심은- 틀려도 옳다. 틀려도 옳은 거다. 국민이 한 표라도 절 주면 우리 모든 걸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네. 국민적 관점 외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종북이니 무슨 이런 주사니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 무언가 확실한 자기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보고 요청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약간 우물쭈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좀 색깔론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대선으로 보더라도 돼요. 대선에 부담을 준 거예요. 우리 당의 대선 후보에게도 이번에 저희가 부실 관리, 위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주느냐. 대선에서의 주 의제가 논쟁이 복지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됐냐. 색깔론이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이건 우리의 위기관리의 부실에 의해서 부적절한 위기관리에 의해서 대선 후보에게도 우리가 부담을 주는 저는 그런 미스매니지먼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 의원님 찍히신 거 아닙니까? 초선. 야, 저 초선이 벌써 건방지게 저렇게 연찬회 때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저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그런 뭐 뜻을 네. 전달받기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 나름의 그 제대로 조금 뭐 아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화로 메일로 뭐 여러 형태로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광주 전남 쪽에서 정말 이런 얘기 해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뭔가 좀, 이 지역민들과 네. 유권자들과 국민과 좀 괴리된, 국민이 원하는 바는 이건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서, 네. 제가 뭐 부족하지만, 네. 약간 그래도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쾌도남마 같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쾌도남마도 시원하다고 하시는 글쎄. 게시판에 글들이 많아요. 예. 네, 시원한 게 좋죠. 사전 원고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아무렇게나 막 질문하신다고 그러요. 네. 물, 시원한 물. 네. 우리가 막 목이 마를 그런 시원한 국회의원, 네.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초선 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았는데, 배지도 아예 안 달으셨네. 안 달았지만은, 됐는데도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도 지금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국회 초선 의원이 가만히 위에서 공격 명령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야, 이제 하자, 이렇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지금 월급만 받고 있는데, 세비만 받고 있는데 미안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현 지금 국회를 보면서요. 야, 초선 의원들만 모이는 초선당 한번 만들어봐라. 내가 방송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초선 의원들은 뭐 어떠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웃으면서. 나 지방자치단체는 3선했다. 네. 나도 4선이다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이 다선 중심주의, 시니어리티라는 거. 네. 이게 너무 우선시되고 중시되는 이런 우리 한국 정치의 문화, 풍토, 이게 국민적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식상하고 지탄받는 정치를 만들어낸 주역들이 다선이라 본다면 네. 오히려 희망과 기대는 연식이 좀 새로운 초선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초선으로서 프레시함을 잃지 않고 초선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뭘 생각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한국 정치가 가기를 바라는가, 좁게 보아서는 우리 민주당이 어떤 야당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느끼고 또 받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을 진정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민주당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쇄신,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좀 강조하시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게 외부로부터 온 것이냐, 내부로부터 온 것이냐. 분명히 이건 내부로부터 온 것은 겨냥해야 된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여당과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모든 것이 할애되고 있다. 야, 이 얘기 들으면서요. 야, 이분이 제대로 민주당의 충신이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런 좋은 덕담 감사하고요. 계파보다는 당을 위해서, 당보다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글에다가 그런 걸 썼지만, 뭔가 좀 한국 정치가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국가 발전과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치명적 걸림돌이 한국 정치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자주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죠. 네. 맨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담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화도 내고 네. 짜증도 솔직히 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누가 공천 줬어 이러죠 또.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 참 있어서 우리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왜
선진 정치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식 수준, 네. 그런 정치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걸까? 지금 기업이라든가 시민의식, 시민사회 수준은 이미 글로벌한 국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정치 사회만 이렇게 정말 낡고 자기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제 번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네. 당대표가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전격 사퇴한 정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일들만 즐비하다. 어떤 일들 예.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한심하고 이랬습니까? 민주당에. 우리 이제 한명숙 대표가 물러난 게 무슨 대여 투쟁을 잘못해서 물러난 거 아니잖아요. 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을 이거밖에 못했다는 총선의 자기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내부죠.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민주당의 참패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참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비대위의 활동과 역할과 기능은 우리 내부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역할이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시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볼 때, 아, 이 정당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 네. 원래 이게- 비대위는 내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내부 거예요. 쇄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새누리당 이제 비대위도 마찬가지요. 신임과 믿음이 네. 가고, 오케이, 수권 정도 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럴 텐데, 보면 지난 한 두어 달 동안에 저희들 활동이 주로, 한 모르긴 해도 한 8, 90%는 외부를 향한, 우리의 상대당인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을 맡고 있는 MB 정권을 네. 향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 것이 감춰진 거예요. 네. 그리고 드러나서 극복되고 해체되고 수술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말이 전도됐죠. 자기의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려면은 자기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못하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당보다 강화되지 못한 우리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죠? 주어가. 네. 주어는 내부 우리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외부 공격으로 주어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비대위가 자체 그죠? 주어가 바뀌는지 수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주어가 막 수로가 됐는지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 군수 시절 때 야, 3번이나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저희 군수님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강진군수는 너무 지금 행복한 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자 강진군수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우선 내가 요것만 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죄책감을 느끼는데 우리 네. 강진 국민들께서 정말 행복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더 잘 열심히 못했다는 자책감 듭니다. 지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잘한 것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네. 제가 그 군수를 하는 동안에 강진군청 청사를 새로 짓자는 얘기를 제가 강진군수 되면서부터 들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물리쳤습니다. 네. 지금 강진군청 청사는 아주 소박하고 아담한 34년 된 옛청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해가지고 이제 조금 위험한 C등급 받은 데만 보관공사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냐면 이거 100억, 200억, 300억 들여서 세금을 지으면 우리들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강진 국민들 그 누구 한 사람 우리를 잘했다고 야, 이 의리의리한 신청을 지어서 정말 강진 국민에서 자부심 느낀다. 이럴 국민 누가 있겠냐 말이야. 욕먹을 일 하지 말자. 네. 다 그게 국민 세금이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청사 한 거. 그리고 지금까지 청사 안 지은 거. 새로 짓지 않은 거. 새로 짓지 않은 거. 그거 참 잘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나올 때 군수 그 관용 차량이 11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임 군수님 바꿔야죠, 그러면. 타시던 차인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차 바꾸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11년 됐으면 일반 사람도 차 바꾸죠. 예. 6년 되면 바꾼다. 누가 네. 그러는데 전국 지자체 장 중에서 제 차가 제일 오래됐대요. 근데 전들 새 차 사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강진 국민들이 보실 때 우리 군수가 이렇게
근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구나. 네. 그렇게 고통에 우리가 분담을 하면 그래도 시름에 차 있는 또 상대적인 낙후가 침체 있는 농촌 지역의 강진의 구민들께서 작은 희망과 위로를 받으신다면 혼자 타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차를 그걸 안 바꾸셨습니까? 작은 안 바꾸고 와. 작은 소신 거의 목숨 걸고 강직문서 하셨군요, 거의. 그 하루라도 근무하면 연금 120만 원 받는 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특권 이런 거 좀 다 일소하는데 그래서 국민들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국회의원 좀 대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하실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래요. 그 연찬에 그 네. 민주당 의원만 시원하게 해주시 마시고 네. 우리 국민들도 좀 시원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야 막론하고 계보, 계파, 파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계보, 계파가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우리 조국보다 당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당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계파가 있는 거다. 저는 계파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오직 하나 계파가 있다면 그건 국민 계파. 저는 그래서 스스로 국민 파벌을 추구한다. 네, 그렇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만을 바라보는 네. 국민만을 보다. 대한민국 정치에요. 좀 희망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났고 우리 황 의원님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언가가 희망의 싹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을 적절한마에서 보내요. 그럼요. 네.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요. 또 언제 저랑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멋진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멀리서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언어에 있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글에 속지 말고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